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원의 9번째 단원 등차 수열에 대한 개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수열에 관련된 단원은 처음에 개념을 어떻게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훈련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배우고 그대로만 따라한다면 아마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은 더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를 잘 듣고 따라하는 데 초점을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자, 등차 수열. 자, 일단 뭐 다들 알겠지만 수열이라는 건 무엇이냐? 수열은 자, 일정하게 어떤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2, 5, 뭐 8, 11 이런 것들, 그치? 자, 지금 이게 계속 더하기 3씩 다음 숫자가 나오죠? 그죠? 이때 우리가 이렇게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를 공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 이런 것들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자, 이렇게 아래 첨자를 써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가 여기서는 3이었지만 3이 아닐 수도 있죠. 뭐 5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치? 따라서 이게 더하기 D, 그죠? 분명히 D가 음수일 수 있는 거야. 어쨌든 일정하게 이렇게 더해져서 어떤 하나의 우리가 수열의 규칙을 설명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표현되는 수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수는 그냥 A1이고 자, 두 번째 수는 A 더하기 D죠. 자, 세 번째 수는 여기다가 다시 더하기 D를 해주는 거지, 그치? 그렇다면은 A 더하기 D에다가 다시 더하기 D 해주면 A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A4 어떻게 돼? 다시 여기다가 또 더하기 D 하는 거니까 A 플러스 3D. 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죠? 그렇다면 4일 때는 3D가 더해져. 5일 때는 4D겠지. 그렇다면 N번째 항. 일반적인 항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N번째 항에 대해서는 A 더하기 N 빼기 1D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겨먹었다. 그래서 이거 졸라 강조해가지고 외워서 잘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선생님은 자, 이러한 식 자체가 물론 뭐 나도 알고 있고 간간히 쓰지만 크게 중요하다고 보여지진 않아.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A가 3이야. 자, D가 4라고 쳐봐. 그치? 자, 이것에 해당하는 일반항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온다면, 자, A에는, 자, 3 더하기 N 빼기 1 곱하기 4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냥 둡니까? 전개하잖아요. 그치?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4의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요게, 최종적인 어떤 정리된 형태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보면, 어쨌든 A하고 D가 상수라면, 이걸 전개했을 때 1차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럼 1차식이 나온다면 도대체 얘가 1차항의 계수는 어떻게 생겨먹었고 상수항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 녀석을 데리고 와서 살짝 정리를 해보면 자, D는 상수라고 했어. 그렇다면 A에는 DN 플러스 A 빼기 D인데 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자, 이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A에는 PN 플러스 Q꼴 즉 N에 대한 1차식이야. 굉장히 중요하다. N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가 된다. 뭐가? 등차 수열이.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자, 보다시피 N의 개수가 공차지. 공차 D.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 D란 말이야. 그치? 따라서 우리가 N의 개수가 바로 뭐다? 이 녀석이 공차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렇다면 실제 그 아이들이 자, 이렇게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지면 이렇게 그냥 일반항을 표기하는 게 일반적인 표기 방법인데 자, 선생님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딱 보자마자 자, 나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공차가 4야? 그럼 A에는 일단 4n을 줘. 1차항까지 쓴단 말이지. 그치? 그 공차를 1차항의 개수로 써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암산하자. 자, 머릿속에서 A1. A1이 첫 번째 항이잖아. 그치? A1을 구하게 되면, 3이 나와줘야 돼. 그치? 역시나 1 대입했을 때 3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이 있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치?
어렵지 않죠? 자, 하나 더 해볼게. 자, A가 마이너스 5야. 자, D는 2야. 해볼까? 자, A에는 일단 2n. 마이너스 얼마? 7. 그지? 왜?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와줘야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문제를 풀 때 조금은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는 게 훨씬 더 도움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더라고. 이거는 선생님의 경험의 산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형태로 우리가 좀 기억해 주시고, 그죠? 그 다음 요거, 선생님 그 개끝에 아주 잘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를 풀기 전에, 자, 두 번째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불려지는 녀석인데, 자, 점화식이 뭐냐?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수열의 형태 혹은 수열의 구조, 어떤 수열의 규칙을 알려주는 식을 점화식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d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는 그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시면 되죠. 그죠? 공차가 이제 d인 거야. 그치? 당연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이렇게 표현되는 수열이 있다고 치자고. 자, 그러면, 자, n번장에서 더하기 2를 해야 다음 항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수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좀 쉽죠? 자, 두 번째는 뭐냐? an은, 2분의 an-1 플러스 an 더하기 1. 자, 이게 이름이 굉장히 멋있는데, 이름이 등차 중항이야. 등차 수열의 중항, 가운데 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A1, A2 이렇게 쭉 가다 보면, an-1, an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등차 수열이 나온단 말이지. 그치? 이때, 계속 이제 더하기 D의 구조란 말이야. 더하기 D.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역시나 이제 더하기 D. 여기도 역시나 더하기 D죠. 그죠? 그래서, 물론 내가 이제 이걸 써서 이제 증명을 할 텐데, 이렇게 하는 거는 난 그리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자, 더하기 D는 AN이야. 그 다음에 AN에다가 또 더하기 D는 AN 더하기 1이야. 맞죠? 그냥 여기 이제 더하기 D 그 식을 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살포시 뺀다. 빼면 지워지죠. 그죠? 그렇다면 AN-1 빼기 AN은 AN 빼기 AN 더하기 1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거 어디 갔어? 넘기고 요거 넘겨서 요거 AN 넘어가면 이제 얘랑 만나서 2AN이고 넘어가서 2 나눠주면 얘가 되죠. 그죠? 됐지? 여기까지 해도 이해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글쎄 선생님은 이렇게 이제 너무 경직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의 사고가 생각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건 좋지 않고요. 자, 그냥 해보자. 이걸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자고. 자, 지금 이 세항을 봤을 때 얘가 가운데 항인데 얘를 기준으로 너를 표현한다면 당연히 더하기 D죠. 근데 반대로 너를 기준으로 너를 표현한다면 이제 빼기 D가 될 거야. 빼기 D. 자, 그러면 이제 그냥 가겠습니다. 자, 너는 AN 빼기 D야. 너는 AN 더하기 D 맞지? AN 빼기 D, AN 더하기 D. 그래서 그 둘을 더해버리면 D끼리 지워지고 2AN 나오지. 그치? 그게 이 얘기잖아. 2 넘어가면, 그치? 맞죠? 요거 두 개 더한 게 2AN이다. 맞죠? 이렇게 느낌이 와야 돼. 아니면 어차피 봐봐. 이런 녀석들이 지금 간격이 일정하죠. 그게 공차잖아, 공차. 그치? 공차가 이제 일정하게 이제 주어지는 그런 수열인데 당연히 어떤 세항을 봤을 때 이 가운데 녀석은 이 두 녀석의 딱 정확히 중간값 혹은 평균값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게 그 얘기잖아. 평균 더해서 반띵. 그죠? 그래서 너는 너 둘의 중간값 혹은 평균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그죠? 좀 더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어쨌든 역시나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요거 두 개를 또 졸라게 또 이제 암기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하죠. 자, 물론 뭐 이게 틀렸다 뭐 그 얘기는 아닙니다. 맞고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좀 더 한번 다른 내용까지 한번 우리가 좀 보고서 눈에 좀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선생님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잘 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n번째항과 n 플러스 1번째항, 즉 어떤 항과 바로 그 다음 항 사이의 관계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배웠던 자 일반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요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얘기하는 거야.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제일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 관계식이 얘죠. 그 다음 이건 뭐야?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렇게 표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런데, 실제로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해보자. 만약에 이제 A1부터 해서 쭉 오다가 A5, A6, A7, A6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은 표현을 못하나? 할 수 있죠. 자,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즉, 3D를 더해주면 돼. 즉, A8은 A5 더하기 3D야. 자, 이거 왜 3D인지 알겠죠? 그렇다면은 A9은 A5에 비해서 4D겠지. A9, 맞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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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맞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키면 AN은 AM 플러스 M 빼기 MD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지. 이건 뭐야? 이웃하지도 않고, 이웃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웃할 수도 있지, 그치? 어쨌든 이웃하지 않더라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식이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자, A3는 A9 플러스 잘 봐, 3, 9야. 3, 9면 3 빼기 9니까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6D가 되는 거야. 이거 틀려? 맞죠? 맞아. 넘어가면 맞는 식이야. 그치? 그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A5가 만약에 뭐 4라고 쳐. 그 다음에 A9이 가령 뭐 19야. 예를 들어서, 그치? 그럼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접제항과 공차 D를 구할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요걸 한단 말이야. 요거, 그치? 요거, 지웠네. A 플러스 M 빼기 1D. 그죠? 그럼 A5는 A 플러스 4D죠. 그게 4고, A 플러스 뭐 8D가 되겠지. 이렇게 돼갖고 이 두 개를 뭐 빼가지고 연립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죠? 물론,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죠? 선생님도 막혔으면은 이렇게 합니다. 막히면. 하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이런 거 봤을 때, 먼저 딱 촉이 와야 돼. 자, 그게 뭐냐면, A9은, 일단 쓸게. A5 더하기 얼마? 4D, 4D. 그치? 근데 얘가 지금 19라고 했어. 얘가 4야. 그럼 이게 얼마겠어? 15가 돼야지. 그래서 4D가 15야. 이거를 앞으로는 이거 없이 가야 돼. 4D를 더해야지 된다는 얘기네? 그죠? 그럼 이제 4에서 4D를 더하면 19야. 그치? 그럼 4D가 15란 얘기지. 그치? 거기까지. 그죠? 순식간에 오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다. 알겠지?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빨리 우리가 캐치해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 이것도, 자, 등차 수열이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쪼로록 그 이웃한 세항 사이에 우리가 관계식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자, 이것도 이렇게 한번 표기해 보자고. 예를 들면, 그래. 여기 이것 좀 재활용하자. A9, A10 이렇게 있어. 그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여기 있는 A8을 한번 얘기해볼까? A8? 자, A8을 얘기하게 되면, 자, A8은, 자, 2분의 A7 더하기 A9이죠. 괜찮죠? 그죠? 너하고 정확히 중간. 그런데, 만약에 A8을 2분의 A6 더하기 A10 이렇게 하면 틀리나? 이것도 맞아. 왜? 자, 잘 봐. 너하고 너인데 너를 기준으로 너는 빼기 2D, 너는 더하기 2D야.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또 더해버리면 A8이 두 개 나오죠. 그쵸? 그걸 나눠버리면 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 번 더 할까? A8은 어떻게 돼? 2분의 A5 더하기 A11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내용을 좀 더 확장을 시키면 AN은 자 AN-K 더하기 AN 더하기 K 이거를 2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대칭 구조로 그쵸? 맞죠? 간다면은 어쨌든 너하고 정확히 가운데 있는 항이 AN이란 말이 그치? 그렇게 우리가 표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내가 한 3일 전인가 어떤 학교 기출문제를 보니까 이런 거 나왔더라고. 별거 아닌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더하기 A7이 뭐 가령 뭐 3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 아이들 또 어떡하냐? 이걸 가지고 또 뭐, 이거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A 더하기 4D. 이게 가장, 조금 촌스러운 방법이고, 그나마 좀 괜찮은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배울 내용이지만, 수열의 합에 의하면 2분의 항수 곱하기 초항 플러스 끝항. 알고 있죠?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아는 친구 있을 거야. 그거 이용해서 하는 친구도 있어. 그나마 좀 나은 겁니다. 그런데 가장 괜찮은 친구들은 뭐냐면 이거야. 봐봐. 얘는 그냥, 그죠? A5가 5개 있는 거야. 즉, 5에다가 A5 이렇게 해주면 돼. 그쵸? 만약에 얘가 35라고 친다면은 A5가 7인 거지. 그죠? 근데, 자, 내가 이걸 어떻게 했냐? 별거 아니야. 자, 얘가 지금 가운데 항이죠. 그죠? 요거 2개 더하면은 요거 2개 나오죠. 2A5. 요거 2개 더해도 2A5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5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뭐야? 요거를, 그죠? 이 등차 중앙에 대한 식, 그죠? 그걸 좀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식인데, 그 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낸 거죠. 그쵸?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것도 선생님 교재에 아주 강력하게 내가 이제, 강조를 해놨죠. 그죠? 2가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 아까 하기로 했던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자, 첫째 항이 5고 10항이 68이래. 이거는 뭐 너무 쉽죠? 그죠? 이거는 할까? 일단 A가 5고, 자, A가 5야. 그 다음에, 자, 이거 10항이면 A 더하기 9D죠? 68, 그치? A를 넣어주면 D 나오고,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14D를 계산하게 되면 얘가 나오는 거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항이 70이래. A 7항이 70이다. 그 다음에 10항 61. 아하.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오케이, 됐다. 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네. 이걸 보면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A 더하기 6D 오케이. A 더하기 9D 오케이. 해서 빼. 해서 연립해서 구합니다. 물론 맞아.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죠? 자, 해볼까? 자, 3D가 얼마? 마이너스 9. 괜찮아? A7, A10, 3D를 더해야 돼. 근데 여기는 오히려 9가 빠졌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D 어떻게 돼? D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까지 그냥 거의 암산 수준으로 진짜 1초. 솔직히 선생님이 이거를 뭐 설명하려고 썼지만 뭐 안 쓰지 이런 거. 그냥 나오죠.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무 데나 가 이제. 그죠? 그럼 이거 안 썼다고 칠게. 안 썼다고 쳤을 때 요거 가지고 이렇게 D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A 더하기 얼마다? 6D. 이게 70인 거 하나만 써서 마이너스 3 넣어주면 A가 나오죠. 얼마입니까? 88이네. 그죠? 그렇다면, 오케이. 자, D 나왔고, 첫째 항 나왔어. 자, 일반항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연습 많이 하셔야 돼. 마이너스 3n. 그죠? 왜? 그죠? 공차, n의 개수. 그 다음에 첫째 항 넣었을 때 88 나와야 돼. 얼마? 플러스 91인가?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뭐다? 이게 이제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놓고서 이 부등식을 풀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n은 3분의 91이죠. 그죠? 얼마입니까? 30점 얼마죠? 따라서 31항부터 본격적으로 음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다시피 첫째 항이 88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점점 감소하죠? 쭉 감소하다가 언젠가 음수가 될 거란 말이지. 그것이 언제부터인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알겠지? 자, 오케이. 다음 문제. 요거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자, 이거는 뭐 별거 아닌데 자, 사실 요 내용은 내가 내용을 개념에 넣을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자, 이러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문제. 그죠? 이때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냥 뭐 아주 그냥 뭐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A 빼기 D, A 더하기 D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얘를 많이 추천을 하는데 왜 그러냐? 자, 보다시피 얘는 가운데 항이 있고 양쪽이 대칭 구조지. 이러면
보통 그 세 수의 합이 뭐 얼마다 이런 정보를 많이 주거든. 그때 얘가 좀 더 쉽기 때문이야. 별거 아니야. 얘도 됩니다. 안 될 거 없어. 그죠?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돼. 알겠지? 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가 보통 우리가 첫째 항으로 많이 쓰죠. 여기서는 첫째 항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냥 가운데 항일 뿐이야. 알겠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해볼게 그러면. 자, 일단은 세수의 합이 10이다. 다 더하면 봐봐. 이게 벌써 지금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했더라면 안 나오죠. 3A 더하기 뭐 3B가 10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맞죠?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 그죠? 왜냐하면 3A 더하기 3D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10이니까 나눠지면 이게 4가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얘니까 얘가 4라는 얘기지. 그치? 똑같아. 하지만 좀 더 문제가 어려워지면 요거는 이제 뭐 제곱을 하거나 뭐 지금처럼 그죠? 제곱의 합을 구할 때 좀 숫자가 커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곱이 28이야.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곱하겠습니다. 자, 4를 넣어줄게,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4에다가 4-t, 4 더하기 d. 그치? 이게 얼마다? 이게 2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 때리면 어떻게 돼? 7. 그치? 그래서, 이거 뭐 전개 때리면 16 빼기 d제곱이죠? 이게 7이야. 그렇다면은, d의 제곱은 9가 되나? 따라서 d는 풀마 3이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d가 뭐 3인 경우도 있고 d가 마이너스 3인 경우도 있죠. 만약에 d가 3이 되면 얘가 4 빼기 3이니까 1, 4, 7이 돼.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 7, 4, 1이 돼. 관계없어. 어쨌든 우리는 그냥 세수의 제곱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그죠? 어떤 경우든 간에 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으로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는데, 하나만 더 내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 오히려 5수는 쉬워. 5개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A 빼기 2D, A 더하기 D, A,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 맞지? 그래서 이제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대칭 구조로 놓아주면 돼. 그런데 이 내수는 홀수계가 아니죠. 즉, 가운데 항이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는 이제 보통 대칭 구조로 놓을 때 이제 이렇게 많이 놓거든? 이렇게. A 빼기 D, A 더하기 D, A 플러스 3D. 이렇게 놓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기서 공차가 이거 아이들 되게 많이 틀려. 공차가 2D야, 2D. 조심해야 돼, 이거.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놓아주면, 맞잖아. 2D씩 더해주면 되는 건데, 이게 대칭으로 놓기 위해서 이렇게 놓아놓은 건데, 이거 막 풀다 보니까, 가령 좀 식이 복잡해. 그죠? 문제가 막 나왔는데, 막 복잡한 식을 써서 막 풀었어. D가 가령 뭐 3 나왔어. 그런데 너무 반가운 나머지. 반갑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차라고 인지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 좀 강조하겠습니다. 그죠?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를 설정할 때 이렇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때 공차가 1이라는 거. 그죠? 그걸 우리가 나는 옛날에 학창시절에 이 문제 풀 때 있잖아. 요거를 안 써서 틀린 기억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대문자가만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 위에 딱 나오자마자 공차는 2D야 놓고 쓰고 나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볼 텐데요. 자, 다음 내용은 조화수열. 자, 이 조화수열은 되게 간단한 건데 사실 이 조화수열에 관련된 문제는 나는 뭐 그렇게 썩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뭐냐면 이게 이제 이거만 기억하세요. 역수가 등차 수열이다. 이런 것만 기억해 주면 돼. 자, 예를 들면 뭐 2분의 1, 5분의 1, 8분의 1 이런 수열을 봤을 때 잘 봐. 이 둘 간의 차이는 얼마지 이게? 10분의 5, 10분의 2니까 마이너스 10분의 3이야. 근데 이 둘 간의 차이를 구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10분의 3이 안 나옵니다. 즉 차가 일정한 수열이 아니야 이건.
오케이? 그 등차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러한 수열을 AN이라는 수열로 간주했을 때 AN분의 1이라는 수열은 역수로 뒤집히니까 이렇게 되겠죠. 즉, 역수로 뒤집힌 수열이 등차 수열이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공차가 3이야. 그렇다면은 3n. 그죠? 첫 번째 항 2죠? 마이너스 1이지. 그치? 맞죠? 즉, 이런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다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당연히 이렇게 된 거죠. 그쵸? 당연한 얘기입니다. 등차 수열이 있으면 그놈의 역수인 수열이니까 당연히 1차식분의 1 혹은 1차식분의 상수꼴로 되어져 있는 뭐 그러한 수열이 바로 주화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역수로 뒤집었더니 등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역수로 뒤집은 수열이 뭐 예를 들면 역수로 뒤집은 수열이 이렇게 일정하게 더해지는 어떤 공차가 존재한다. 이런 수열을 우리가 주화수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AN분의 2는 AN-1분의 1 더하기 AN 더하기 1분의 1이다. 이런 얘기거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조화중항이야. 조화수열의 가운데 항에서 이런 성질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아까 이제 등차 수열의 그 등차 중항을 이렇게 표기해도 괜찮죠. 아이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맞지? 이렇게 표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그죠? 2를 이쪽으로 보내준 거죠. 그죠? 어쨌든 얘도 만약에 2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다면 이게 이렇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너하고 너 사이에 너 둘을 반띵하면 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게 뭡니까? 역수로 뒤집었더니 등차 중앙 관계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죠? 별 얘기 아니죠?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수 이거 사이에 A, B, C를 넣었어. 그러면은 15분의 1, 그 다음에 A, B, C, 그 다음에 넣어서 조화수열. 이 순서대로 조화수열이 돼. 그럼 얘가 조하면 이것의 역수, 즉 15,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3. 이건 뭐야? 이거는 등차죠, 등차. 그럼 됐다. 자, 봐. D, 4D가 마이너스 12죠. 왜? 12가 빠져있네, 그치? 따라서 얼마? D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 3 하게 되면 넌 얼마? 12. 넌 얼마? 9. 넌 얼마? 6.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뭐 그냥 A는 어떻게 돼? A는 12분의 1이고 B는 9분의 1, C는 6분의 1이죠. 끝났네. 그래서 더해주면 게임 끝이다. 그죠? 이렇게 쉽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조화수열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별거 아닌데 문제를 보고 쫄아. 역수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수학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많이 좀 부담을 느끼거든. 근데 뭐 내가 할 만한 얘기는 뻔합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풀어. 그럼 잘 돼. 그러면 정말로 쉬운 문제가 바로 조화수열 문제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내용. 자,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일단 우리가 이제 SN이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1항부터 n항까지 어떤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우리가 즐겼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등차 수열 이 이야기는 이제 등차 수열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수열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야. 자, 그렇다면은 이걸 이제 다시 등차 수열이라고 제한을 시킨다면 어쨌든 이 순서를 모두 바꿔주면 그죠? 이 순서를 모두 역순으로 배열하게 되면 A1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제 예전에 그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해봐라 이렇게 했더니만 이거를 다 거꾸로 배열해가지고 99, 98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뭐 A라고 한다면 요것도 A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얘는 2A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하면 이게 100일이죠? 요것도 100일이지 그치? 계속 100일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100일이 쭉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100일이 100개 있다 그죠? 그래서 이 A를 2분의 100일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해서 구했대 초등학생 때 그죠? 굉장한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01은 자, 첫째 항과 끝항, 그죠? 첫째 항과 끝항의 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가장 좋아. 물론 둘째 항과 마지막 직전의 항의 합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관계는 없죠. 하지만 초항 플러스 끝항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이치로 이걸 이제 거꾸로 배열한 거야 지금. 그렇다면 자, 내가 요 두 개를 변변 더하게 되면 여기 이제 ESN이죠. ESN인데 자, 이거 A1 더하기 AN. 자, 이거 똑같죠? 계속 똑같은 녀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치? 그렇다면 A1 더하기 AN 이게 몇 개 있다? 이게 N개 있죠. 항수만큼 존재하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면 합의 공식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교과서에는 이 AN을 마지막 항이라는 의미로서 어떻게 표기하냐면은 2분의 N, 그 다음에 A 더하기 L로 표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끝항이라는 얘기야. 근데 똑같은 의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상태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AN은 뭐였더라? A 더하기 N 빼기 1D였잖아. 그지? 이거를 여기다 들이밀어.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정리하게 되면 N에다가 자, A 두 개 있죠? 2A 플러스 N 빼기 1D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암기하고 다닐 거야. 마찬가지 이것도 뭐 이 형태로 해서 많이 암기를 하고 저기다 대입도 많이 하고 하여튼 정말로 많은 문제를 요 식 자체를 통해서 풀어낼 텐데 물론 이 식이 중요치 않다는 얘기는 아니야. 어쨌든 한번 이 식의 의미를 한번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D가 마이너스 2야. 그렇다면 우리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지. 그지? SN에다가 자, 이걸 대입해 주겠습니다. 자, N에다가 그 다음에 6 플러스 그 다음에 M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죠. 자, 역시나 내가 지금 대입을 했지만 이거를 이 상태로 그냥 두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없죠. 이거 정리해야지. 그치? 뭐야 이거? 자, 정리를 빨리 할까? 자, 이거 마이너스 2n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2n제곱인데 밑에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n제곱. 그죠? 마찬가지 위에서 이제 8 나오죠? 8n 2 만나면 플러스 4n 되겠지. 자, 이렇게 정리한단 말이야. 그치? 맞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차식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인지해야 될 부분이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식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게. 자, 이 식을 분석하게 되면 자, SN은 자, D하고 A는 상수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 자, 그렇다면 2분의 DN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2A 빼기 DN이 되겠지? 물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이 N제곱에 어떤 적당한 상수가 존재하고 마찬가지 N 앞에도 적당한 상수가 존재한다. 이런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도 생겨먹은 꼴이 자, 이런 꼴이다. 2차식 꼴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2차식 꼴인데 우리가 특징이 있어. 특징.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상수항이 없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야. n에 대한 2차식.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p는 2분의 d야. 즉, 2차항의 개수가 이게 뭐다? 공차의 반이다. 공차의 반등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자유자재로 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래 이거 해보자 한번 이거. 자, 이럴 때 그지? 이럴 때 우리가 이걸 대입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해보자 한번. 자, 이렇다면은 SN은 잘 봐. 2차항 개수가 공차의 반이라고 했죠? 공차의 반이면 마이너스 1이지,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n제곱이고, 자, 머릿속으로 이제 암산해보자. 상수항은 없는 게 맞는 거고, 여기 1차항 들어갈 거야, 그치? 1차항이 3 나와야 돼. 1 넣었을 때 3 나와야 돼, 1 넣었을 때. 그치? 1 넣었을 때 3 나오려면 플러스 얼마? 플러스 얘가 4n이 있어야겠죠. 플러스 4가 아니다. 1차식이기 때문에 1 넣었을 때 3 넣으려면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자,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식의 조합을 해 주셔야 돼. 알겠지?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A는 가령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D는 6 해볼까 한번? 자,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에 자, 이거 일반항 먼저 구해볼까? 일반항은 쉽죠. 6n.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를 올리면 마이너스 7이죠. 아까 했던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자, Sn. 자, 공차의 반이니까 3n제곱.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마이너스 4n. 이렇게 되겠죠. 자,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손쉽게 SN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혹은 뭐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수열은 너무 이런 어떤 그 틀에 박힌 공식이 얽매이는 순간부터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인 해석, 큼직하게 해석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합의 공식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은 이제 5번 특수한 등차 수열의 합인데 이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자, 첫 번째 뭐냐? 자, 1 더하기 2 더하기 자, 이게 이제 공차가 1짜리 공차가 1이고 항수가 n개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잘 봐. 2분의 항수 n개에다가 초항 플러스 끝항. 그죠? 방금 우리가 정리했던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쓴 거야. 초항 플러스 끝항이니까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아마 이런 식을 앞에서 종종 봤을 거야.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홀수의 합이야. 홀수야. 자, 이 홀수의 n번장이죠. 그죠? 역시나 얘도 항수가 n개입니다. 자, 얘도 이제 외우면 좋은데 일단 공식을 써볼게. 2분의 항수 n개 그 다음에 자 초항 플러스 끝항 더하면 2n 나오죠. 그럼 2n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럼 지워지면 n제곱이야. 그래서 완전 제곱수가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예를 들면 1 더하기 3 더하기 5까지 해볼까? 이게 뭐야? 이게 홀수를 3개 그죠? 3개 더했으면 이게 3의 제곱이야. 맞잖아. 9잖아. 그치?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홀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야. 뭐야? 5의 제곱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치?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아이들이 그때마다 이거를 식을 다 쓰고 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내가 딱 3가지만 강조할 테니까 요거만 좀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짝수 해서 이 n까지 이것도 역시나 짝수를 n개를 더한 거죠. 자, 그러면 2를 묶어주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더하기 n까지 가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누구야? 이게 바로 요거잖아. 그치? 그럼 뭐야? 당연히 n 더하기 1 되겠죠. 그죠?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 많이 있는데 내가 볼 땐 몰라도 돼. 그냥 여기서 조금 변형된 것이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면 돼. 지금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뭐다 앞에서 증명했던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으로 내가 증명한 거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 3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 자, 지금 보시면 제 3항이 7, 그 다음에 제 6항이 13이야. 자, 이거 아까 했던 얘기다. 자, 3항, 6항 딱 보는 순간 3D가 6이야. 그지? 얘는 A 더하기 2D, 얘는 A 더하기 5D 해서 연립해도 괜찮아. 그게 해설에 나와 있는 풀이일 거야. 하지만 선생님은 이걸 좀 강조할게. 그럼 D가 2란 얘기야. 그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항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요 놈 가지고 이제 A 더하기 2D가 7이야. 그죠? 아까 D를 구했으니까 2 넣어주면 얼마지? 얘는 3 나오죠. 3. 그지? 그렇다면 자, 2고 3이야. 공차가 2고 자, AN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2N 그죠? 이게 공차가 n의 개수야. 그 다음에 첫째 항이 3이니까 플러스 얼마? 1이죠? 그죠? 요게 바로 이제 뭐가 된다? 요게 AN이라는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런데 20항까지 합이야. 그럼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일단 A가 지금 3이야? 그럼 A20은 얼마죠? 넣어봐. 41이지, 41. 그러면 이제 S20인데 이 공식에 의하면은 2분의 항수 20개 그 다음에 초항 플러스 끝항 맞잖아. 20개 항의 합이니까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그 A1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20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3 더하기 40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자,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저 내용 가지고 D가 지금 2였어. 그 다음에 A가 3이었죠. 자, 기억납니까? 이거로 다이렉트로 SN을 만들 수 있었지 우리? 자, 한번 해보자. 연습. 자, 공차의 반이 2차항 계수였어. 그치? 공차의 반 얼마? 1. n제곱이죠? 첫째 항이 3이야. 그럼 1 넣었을 때 3 나오려면 플러스 2n이 있어야지. 그죠? 왜냐하면 자, 지금 우리가 A1이 S1이기 때문이야. 그지? A1, 첫째 항은 첫째 항까지의 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S1 1 대입하게 되면 그게 바로 첫째 항이 되기 때문이야. 알겠지? 자, 이렇게 돼서, SN이 나왔고요. 여기다가 이제, S20이니까 20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넣어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비교해볼까? 약분 때리면 이게 10이 되고, 440이네? 440 맞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우리가 지양하는 게 좋아. 오케이? 너무, 그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쵸? 이렇게. 좀 더 쉽게, 접근하시는 거죠. 알겠죠? 자, 다음 문제. 자, 이 문제가, 이게 바이블에 있는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신선한 문제야. 이게 뭐 정석이나 다른 책에 있지 않고요. 바이블에는 굉장히 좀 특색 있게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자, 보시면, 지금 S12, 11에, S22, 50이네. 그 다음에 S30을 구하래. 자, 뭔가 있어 보이죠? 10, 20, 30.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걸 이제 풀어봐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그 일반적인 해법은 이래. 역시나 우리 공식이 있죠. S10은 뭐 이거잖아. 2분의 10, 그치? 그 다음에 2A 플러스 N 빼기 1 되니까 9D죠, 9D. 요게 10이다. 그죠? 마찬가지. 요 식에도 마찬가지로 2분의 20에다가 2A 플러스 19D죠. N 빼기 1 되니까 그게 50이다. 그죠? 아까 내가 언급했던 아주 기본적인 공식에 대한 얘기야. 그지? 그렇게 해서 이 둘을 연립을 해. 근데 봐봐. 이거 연립하기 굉장히 까다롭죠? 숫자가 좀 더러워. 마찬가지야. 어쨌든 요거 두 개로 A하고 D 구해서 여기다가 이제 또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괜찮아. 하지만 좋은 풀이는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출제한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넣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치? 맞죠? 그런 것들을 간파하셔야죠, 이제 학생들은. 그치? 그리고 그런 풀이가 선생님 책에 나와 있죠. 책에 나와 있는 그 풀이가 내가 한 풀이가 아니야. 이게 밑에 보면 다른 풀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실제로 그 바이블 책에 나와 있는 풀이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왜 이게 10, 20, 30일까? 이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좀 어렵다. 잘 봐야 돼. 지금 S10을 보시게 되면 이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10까지 더한 거죠. 10항까지 합이니까.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접근하자. S20에서 S10을 빼주는 거야. 왜 이렇게 합니까? 일단 해볼게. 그러면 1항부터 20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빼면 남는 게 뭐야? A11항부터 A12항 해서 어디까지? A20항까지 남겠죠. 1항부터 20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빼면 이만큼 남을 거 아니야. 그게 이거지, 그치? 마찬가지. S30에서 S20을 빼주면 1항부터 30항까지 해서 1항부터 20항까지를 빼면 21항부터 30항까지만 선별적으로 남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저기 10이죠, 10. 그쵸? 얘는 뭐죠? S2 빼기 S10이니까 40 나오죠. 얘는 이 30을 그냥 K라고 하자. 그럼 K 빼기 50. 그죠? K 빼기 50이야.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놈하고, 요 놈을 비교해 볼 텐데, 지금 보시면, 너랑 비교하게 되면 더하기 10D야. 그죠? 요 놈과 요 놈 비교하게 되면 더하기 10D,
마찬가지 너희 둘이 비교해도 더하기 10D. 계속 더하기 10D로 간단 말이지. 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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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D. 그죠? 그러면 이 전체로 보더라도 너는 너한테 비해서 10D가 더 많아. 너도 10D. 그러면 이만큼, 이 전체 팀을 분석하게 되면 이만큼 팀은 이만큼에 해당하는 팀보다 100D가 더 많지. 100D. 100D.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요만큼 팀도 마찬가지야. 여기 보면은 A21은 A11보다 또 10D가 많지. 너도 마찬가지. 너도 너보다 10D가 많아. 걔도 10D가 많죠. 너도 너보다 10D가 많아. 그럼 요렇게 100D, 요렇게 100D야. 이해돼? 요렇게 더하기 100D, 요렇게 또 더하기 100D야. 뭐 100D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등차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끝났죠? 10, 40. 이게 얼마가 돼야 돼? 이게 70이 돼야 되죠. 그쵸? 그래서 따라서 K는 얼마다? 120이다. 이런 얘기죠. 어때? 기가 막히죠? 굉장히 멋있는 문제다. 진짜로 멋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바이블에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냐? 그런 거를 의도하고 낸 문제야.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고 나서 이 마음속에 이 감동을 아주 오랜 시간 간직해 줘야 돼. 그래야지 이러한 어떤 테크닉 혹은 이러한 사고력들이 나한테 스며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석책에 있는 문제인데 아주 주옥 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이 문제를 내가 버리기 아까워서 그대로 가져왔다. 자, 문제를 보시면 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30등분 했어.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P1, Q1부터 해서 다 더하는 거야. 총 29개 선분의 합이야. 자, 역시나 이것도 이제, 자, 이거 우리가 충분히 얘가 지금 얼마죠? 이게 15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닮은 비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어. 그죠? 왜냐하면, 자, 봐봐. 여기 지금 요 놈, 여기 이제 뭐야? CP1, Q1하고 이 제일 큰 놈, CAB하고 닮았잖아. 그지? 닮았는데 보면 이게 이제 정확히 이제 그 뭐죠? 이게 모두 간격이 같기 때문에 1대, 2대, 3대 뭐 이런 식이죠. 그럼 이게 1대, 이거 지울게 이제. 얘는 1대 얼마죠? 30인가? 그렇죠. 1대 30이야. 요 놈하고 요 큰 놈하고 닮은 비가 1대 30이야. 그지? 그럼 얘는 저놈의 30분의 1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요 P1, Q1의 그 길이가 얼마냐면 30분의 15가 돼. 뭐 그 다음 것도 구할 수 있어. 똑같이 닮은 비를 토대로. 아니면 이제 요거의 2배가 되겠지. 왜냐하면 요 놈과 요 놈은 또 1대2니까 CP1, Q1하고 CP2, Q2의 닮은 비는 1대2니까 2배가 되겠죠. 그럼 다 나온단 말이야. 공차 나오고 첫째 약 나오니까 공식 쓰면 돼. 그죠?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그냥 해설 보고 하세요. 그죠?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해보는 게 중요해. 해보는 게 좋아. 내가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또 다른 방법을 연습하는 것도 그리 좋은 건 아니다. 그것도 알고 이것도 아셔야 돼. 자,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봐봐.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더할 겁니다. 그럼 내가 얘를 복사를 해. 이놈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거야. 근데 어떻게 복사하냐면 이렇게 복사해 볼게. 이렇게. 그죠? 요 놈을 똑같은 녀석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 빗금친 아이들도 이 위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지. 자, 얘는 색깔을 다른 걸로 할까? 이렇게 있고, 물론 같은 녀석들이지만 내가 지금 색깔만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 봐봐. 원래 있던 요렇게 노란색 아이들의 합만 구할 건데, 위에 새롭게 생성된 이 핑크색 아이들도 어떤 합은 똑같잖아요. 그지? 그런데 이 전체를 보면, 이 전체는 15죠. A, B가 15니까 여기도 15, 15, 15, 15, 15야.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된 녀석까지 했을 때는 15가 29개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원래 이 위에 거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잖아. 다시 15, 15, 15, 15, 15, 15, 15, 15에서
심호가 29개 나와. 그지? 하지만 위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은 아닌 거야. 그치? 따라서 그거를 반등해 주는 거죠. 왜? 위에 거, 아래 거 똑같기 때문에. 그치?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사고력을 점점 키워나가야 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뭐 나는 뭐 되게 쉬운데 아이들 역시 굉장히 좀 어렵게 이 문제를 느끼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실제 이런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 어떤 두 수 사이에 새로운 수열을 넣어 놓은 문제. 자, 지금 보시면 10개와 20개를 넣었대. 그죠? 그런데 일단 위에 거를 보시면 1, A1, A2 해서 A10, 그 다음 5야. 자, 이거를 두 개의 수열로 간주하면 오히려 좀 힘들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그냥 하나의 수열로 보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이제 등차니까, 그죠? 이게 모두 등차니까 이 공차를 D1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거 B29와 5. 얘는 역시나 이것도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공차를 D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볼게. 여기 나와 있는 일단 우리의 목적지를 먼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빼기 B11. 나왔다.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야. 이것도 뭐 굳이 뭐 A 빼기 뭐 9D 해갖고 할 필요 없죠. 그냥 보여야 돼. 자, 뭡니까? 잘 봐. 이거는 저 AN이라는 수열의 항번호가 9개 차이죠. 그럼 9D1이야. 마찬가지. 10이랑 20항. 9D2야. 그지? 지금 이걸 묻는 거야, 지금. 응? D1분의 D2를 묻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한 문제야. 그러면 해보자. 잘 봐. 지금 여기에 지금 몇 개 지금 수가 있지? 총 12개의 수가 있는 거야. 12개 항이 있는 거지.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겠지. 그죠? 아까 했던 그거야. 이게 얼마의 D1을 더해야 돼? 11개. 그죠? 11개. 맞습니까? 더하기 D1, 더하기 D1, 더하기 D1, 더하기 D1, 더하기 D1 해서 11개를 더해주면 돼. 왜? 얘는 얘에 비하면, 그죠? 이런 수열에는 얘가 첫 번장이고 12번장이란 말이야. 그죠? 왜? 10개에다가 앞뒤로 한 개씩 더 있으니까. 그럼 자, 봐봐. 여기 나와야 돼, 이거. 자, 뭐냐면, 지금 11D1이 얼마? 4. 그지? 왜? 1, 5. 4 차이 나잖아. 그치?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잘 봐. 첫째 항. 얘는 뭐야? 22번째 항이죠? 왜? 얘가 지금 22개의 그 항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럼 됐다. 22개면 얘는 이제 얘에 비하면 21번에 D2를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21D2. 이게 얼마다? 이게 또 4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치? 그럼 끝났네. 넘어가면 11분의 4, 21분의 4죠. 따라서 11분의 4분의 21분의 4다. 약분 때리고 21분의 1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겁니다. 그치? 어때? 선생님이 푸는 거 보니까 되게 가볍잖아. 그치? 무겁지 않지? 가볍게. 그죠? 좀 가볍게. 사고도 아주 가볍게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아까 뭐 살짝 언급이 됐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잘 봐. 요겁니다. 자, SN에서 SN 빼기를 빼면은 그게 AN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A1은 S1이다. 이거 아까 언급했던 내용이죠. 자, 여기에는 또 이제 2항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 위의 식에다가 n에다가 1을 대입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1 대입해봐. S1 빼기 S0죠? 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S0는 아예 쓸 수가 없는 식이야. 왜? 0번째 항이 어디 있어? 그치? 맞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항부터 우리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항상 실과 바늘이야. 둘이 항상 같이 함께 다녀야 돼. 알겠지? 그래서 모든 수열에 대해서 얘는 성립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봐봐.
간단하게 해볼게. 얘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죠.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얘는 1항부터 n-1항까지 합이야. 1항부터 n-1항까지면 제일 마지막 항만 남겠지. 그죠?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빼면 당연히 제일 마지막 항인 n번째 항 남겠지.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S9 빼기 S8이 있어. 얘는 9항까지 합이야. 얘는 8항까지 합이고 1항부터 9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8항까지 합을 빼면은 당연히 9항만 남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등차 수열에서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야. 왜? 당연한 거죠. 그 AN이 어떤 수열이든 간에 성립하잖아. 그지? 1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n-1항까지를 빼면 마지막 항이 남는다라는 얘기가 굳이 수열이 특수하게 뭐 등차일 때만 적용된다 혹은 등비일 때만 적용된다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얘는 모든 수열이야. 모든 수열 사실. 그치만 모든 수열에 적용이 되지만 우리가 흔히 다루는 등차와 등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다. 오케이? 그 얘기를 내가 좀 언급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자, 이거 아까 언급했던 내용이죠. A1이 S1이다. 그치? 맞죠? A1, S 당연한 거죠. 첫째 항은 첫째 항까지의 합이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돼. 그죠? 암기할 건 암기하셔야 돼. 알겠지? 그런데 이제 등차 수열에서 이제 한번 더 우리가 공부해보자. 자,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어떤 이 바운더리를 정할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볼까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D가 마이너스 4야. 첫째 항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면 자, Sn 어떻게 됩니까? 자, 2차 항계수가 공차의 반. 그럼 마이너스 2n제곱. 그죠? 첫째 항 3 나와야 돼. 그럼 첫째 항 3이면 S1도 3 나와야 돼. S1. 여기다 1 대입해도 3이 나와줘야 돼. 플러스 얼마? 5n이죠. 그죠? 이렇게 가볍게 공식을 지금 안 썼습니다. 물론 저것도 뭐 어떻게 보면 쓴 거지 뭘. 그렇죠? 공식을 좀 포괄적으로 분석해서 거기다가 대입한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항이 혹은 나오거나 뭐 이게 나왔을 때 우리가 굳이 이 방법을 써서 문제를 푸는 거는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 얘기를 먼저 언급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볼 텐데 이 문제가 이제 정석책에 있는 문제도 내가 좀 각색을 했어. 자, 지금 보시면 자, 1번은 자, 이래 n제곱 플러스 2n이야. 얘는 이제 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3이야. 뭔가 이상하죠? 상수항이 있어. 상수항은 원래는 없어야 돼. 그죠? 기억나죠? 아까 얘기했던. 그치만 있어. 이게 뭐지? 자,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Sn 나왔어. 그럼 우리가 자, 이거 다이렉트로 할 수 있어야 돼. 자, n제곱 개수가 1이죠. 그게 공차의 반이었어. 보자마자 그러면 우리가 공차가 얼마? 공차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돼. 공차가 2야, 그치? 그럼 AN 어떻게 돼? 당연히 2N. 그 다음에 자, 암산해보자. S1 구해봐, S1. 1 넣어주면 3 나오죠. 여기다가도 1 넣었을 때 3 나와야 돼. 그럼 플러스 1이지. 끝. 그죠?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나는 거야. 물론 얘는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또 별도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언급하겠습니다. 왜냐? 실제 우리가 이 상수항이 있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마 너희들이 학교 가서 하는 것처럼 혹은 뭐 어설프게 배운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해볼게. 자, A에는 Sn 빼기 Sn 빼기 1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일반적으로, 그치? 모든 수열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뭐냐?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거지 이거. 여기다 대입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돼? n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에다가 n 빼기 1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거를 정리하잖아. 진짜로 2n 플러스 1 나옵니다. 물론 나는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과 알고 있으니까. 그죠? 물론 이 결과는 이걸 한 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그거. 그죠? 그치만 이걸 정리하면 정말 얘가 나와. 그런데 이거를 쓰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n이 이렇게 2항부터라는 얘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 그 다음에 A1은 S1이다. S1은 뭐 당연히 1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이니까 얼마?
3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야, 그러면 AN은 2N 플러스 1이고 A1은 3이야. 그 다음에 너는 이제 2항부터는 이렇게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다면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3이죠. 따로 정의가 되고 두 번째 항부터는 이렇게. 그럼 둘째 항 넣어볼게 한번. 둘째 항 넣어보면 5 나오죠. 그 다음 7 나오죠. 9 나오죠. 이런 수열이야. 그런데 이 3, 5, 7, 9, 이 3도 이 더하기 2라는 규칙을 따라가지. 그럼 굳이 이렇게 첫째 항 따로 정의하고 둘째 항부터 또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통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지 뭘. 이렇다. 굳이 뭐 이런 표현도 쓸 필요 없죠. 왜? 아무 이야기 없으면 당연히 1항부터인 거지 뭘. 그치? 그게 수열이니까. 수열은 당연히 1항부터 정의되는 거니까. 그치? 그런데 자, 이거는 좀 특별해.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 마이너스 n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에다가 n 빼기 1 플러스 3이야. 자, 그러면 자 봐. 이 3은 지워지죠. 그럼 보세요. 얘랑 결과가 어때? 결과가 똑같지? 이게 3이 아니라 5여도 똑같아. 그 어떤 상수여도 똑같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이 상수가 그 어떤 수이어도 없는 놈과 별 차이 없게끔 일반항이 나온다는 얘기야. 즉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얘도 2n 플러스 1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이 식을 쓰려면 당연히 2항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쵸? 그럼 A1은 어떻게 돼? S1인데 이게 1을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 플러스 3. 비로소 얘가 이제 자신의 어떤 의미를 일깨워 주는 거죠. 얼마입니까? 6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의가 돼. AN이 2n 플러스 1인데 n이 2항부터이고요. A1은 6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항 6이고 두 번째 항부터는 5, 7, 9 이런 식이야. 보다시피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얘는 좀 어긋났죠. 그죠? 얘는 이 규칙에 편입되지 못합니다. 그치? 맞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좀 이상하다. 혹은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선생님 그 교재에도 정리가 되어져 있을 거야. 그죠? 뭐냐면 자, SN이 PN 제곱 플러스 QN이면 얘는 뭐다?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라고 정리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SN에다가 이제 여기에 QN 플러스 R. 물론 이 R은 0이 안 되는 거야. 그치? 이러면 이제 뭐다?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우리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이야. 그쵸? 그리고 상수항이 있든 없든 간에 일반항 자체는 똑같이 나온다는 거. 왜? 있어도 지워지니까. 그거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수항이 첫 번째 항에는 반드시 관여한다. 그래서 뭐 정리해보면 원래 얘가 정상적인 수열이면 이게 3이 되어야 맞지. 그치? 3이 돼야 맞는데 6이 된 이유도 저 3 때문에 저 상수 3만큼 어긋나. 응? 저기 오면은 얘가 8 나올 거야. 8. 원래 정상적인 3보다 5가 더해진 8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 상수항만큼 첫 번째 항이 어긋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수항이 있는 녀석은 당연히 앞으로는 그냥 이럴 필요 없어. 앞으로는 그냥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하고 그냥 이렇게 해주면 끝. 근데 얘가 문제지. 쟤는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주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방금 우리가 했던 방법이 핵심 포인트야. 보세요. SN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인데 이게 상수항이 그 어떤 수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일반항 구할 때는 똑같이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an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2차 함계수가 1이죠. 근데 1이 공차의 반이니까 공차가 2인 건 맞아. 그럼 2n이죠. 그 다음에 이 상수항 구할 때 있잖아. 그때는 얘를 가려줘야 돼. 없다고 치란 얘기야. 응? 왜? 정상처럼 봐주란 얘기지. 상수항이 없는 게 정상이니까. 그 다음에 자 S1 구해보자. S1 대입하면은 3 나오죠. 여기도 1 대입했을 때 3 나오는 것처럼 해줘야 돼. 여기 플러스 1 들어가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학습된 결과물로서 우리가 2항보다 이상일 때만 그렇다. 알아야 돼, 이거. 얘가 있는 순간, 너는 둘째 항부터 등차구나 알아야 돼.
그렇다면 이제 A1을 구할 때는 다시 우리가 가렸던 손을 떼준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손으로, 손이야 손. 이렇게 가려주고 이거 구하고, 그 다음에 떼고 다시 얘를 구한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사실 나는 별거 아닌데, 뭐 나는 항상 별게 아니죠. 근데 아이들은 이걸 소개해주면 굉장히 표정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어. 왜? 뭐 다른 학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배운 바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아까처럼 뭐 이제 빼서 하는 거를 했기 때문에 좀 어색해 하더라고.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전 그냥 그게 편해요. 그렇게 할래요.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처음 배울 때부터 이렇게 배우면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처음 배운 게 이제 익숙해져서 오히려 새로운 좋은 방법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연습합시다 우리. 그죠? 자, 한번 연습해보자. 뭐 이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5n. 자, 이번이 마지막이야. 자, 2n 구해보겠습니다. 자, 너가 공차의 반이죠? 공차 얼마? 마이너스 2n. 첫 번째 항 넣으면 4 나오잖아. 그치? 얼마? 플러스 6이 돼야지. 그치? 맞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sn.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마이너스 3 할까? 자, 해보겠습니다. an 구할 땐 가리라고 했어. 상수항 있는 거. 그죠? 그러면 이게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n.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얼마? 여기다 1 대입해봐. S1이 마이너스 1이죠? 여기도 이제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3이야. 그치? 그리고 얘는 이제 당연히 두 번째 항부터 이렇다라는 거 언급하고, 첫 번째 항은 그때 이걸 떼주는 거지. 1 대입해보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나오겠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을 정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짜 이런 건 1초야, 1초. 1초. 얘는 뭐 3초. 알겠지? 그 정도로 끝내야 돼. 연습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내용인데, 지금부터는 심화야, 심화. 사실 요게 이제 그 선생님 개념의 끝이 이제 기본과 심화로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원래 심화에 들어갈 내용인데, 이게 참 고민되는 부분이야. 이게 간간히 나오거든? 이 내용을 내가 심화로 빼놓으면 아이들이 정말 너무 어려운 거라고 인지해서 공부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넣어놨어. 심화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자, 어쨌든, 나는 진짜, 수학이 한 4등급 이하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끝내. 끝. 오케이, 난 등차수열 끝이라고 해도 괜찮아. 근데 더 잘하고 싶은 욕심 있는 친구들은 이 다음부터 시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이 지금, 요런 꼴이라고 내가 이제, 정리를 했던 것 같아. 그지?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특별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 공식도 원래 이제 이거에서 시작됐던 거였었죠? 2a 플러스 m 빼기 1b. 그죠? 이걸 좀 정리한 게 이거란 말이야. 그치? 자, 여기서 내가 첫 번째, n을 내가 2k-1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이게 뭐야? 홀수야, 홀수. 그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s 2k-1은, 자, 2분의 2k-1에다가, 자, 2a 플러스, 자, 여기 넣어줄게. 그 n에다가 2k-1 넣어주면 2k-2가 나오죠? 2k-2. 2 묶어주면 다시 k 빼기 1d 이렇게 되겠지?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나중에 좀 쉽게 이해를 내가 시켜줄게. 이거 지워지죠? 그렇다면 s 2k-1은 2k-1에다가 그 다음에 a 더하기 k 빼기 1d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 이게 뭐죠? a 더하기 m 빼기 1d가 an이었잖아. 그럼 얘는 ak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러한 식을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S2n-1은 2n-1 an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별거 아니야. 자, 해볼게. 예를 들어서 S 뭐 7 해볼까? 7? 홀수니까. 그럼 n에다가 4를 넣어야 돼. 4. 그러면 이제 7 곱하기 a4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합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5, 6
7이야. 그지? 이게 7개의 A4란 얘기죠. 근데 앞에서 내가 언급했던 것 중에 AN은, 이거 기억나죠? 등차 중앙의 연장선에 있는 공식. 요거. 그죠? 즉, 이거 2개 더하면 2배의 A5 나온단 말이야. 돌았다. A5가 가운데항이 아니죠? A4가 가운데항이니까, 물론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2배 A4 나오죠? 이렇게 더해도 2배 A4. 이렇게 더해도 2배 A4. 그러면, 이렇게 있는 데다가 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7개가 있다. 이런 얘기야. 즉, 등차 중앙에 대한 내용을 연속적으로 적용시켜낸 그러한 공식입니다. 오케이? 이게 선생님 그 책에 개끝에 언급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이런 공식 자체를 기억한다기보다는 뭐 원리가 이러이러하구나 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홀수의 항의 합이면 반드시 이 가운데 항이 존재하거든. 그죠? 홀수계면 반드시 정가운데 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게 몇 개 있는지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홀수인 것도 해봤고요. 짝수인 거는 이제 쉬운데, 짝수인 것이 쉬운가? 아닌가? 이게 더 어려운가? 자, 짝수인 것은 있잖아. 그냥 우리가 내가 이렇게 이해시켜줄게. 얘는 반대로 해줄게, 반대로. 일반적으로 해서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S8,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A4, 5, 6, 7, A까지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짝수계의 항의 합이니까 정 가운데 항이 없죠. 그러면 반도 잘라. 짝수계니까 자를 수 있죠. 4개, 4개. 그러면은 이 둘이 더한 거랑 이 둘이 더한 거랑 이 둘이 더한 거랑 이 둘이 더한 거 같지? 그지? 그게 뭐로 같아? 뭐 어떤 거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냥 가장 간단한 요 둘의 합으로 표현해 볼게. 그럼 뭐야? 이게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죠? 4배의 A4 더하기 A5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S2에는, 그죠? 이게 짝수가 돼야 돼? 그럼 뭐야? 일단은 이 4는 이 8의 반절이잖아. 그럼 N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뭐야, 이제? 지금 정확히 AN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지. 맞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뭐 이제 정확하게 뭐 기억 안 나지만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이용하는 문제도 아주 간간히 있어. 내신 문제. 알겠죠? 그래서 너무 공식 자체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런 등차 중앙의 연장선상에 있는 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교재 아주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거 좀 참고해서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 이 정석과 바이블에서 선생님이 이러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빨리 문제를 풀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꼴랑 요거 한 문제야. 그 얘기는 뭐다? 사실 이 문제로 재미를 보는 게 그렇게 막 뭐라고 하지? 정말 아주 여러 문제의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심한 거지, 심화. 그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금 볼게. 오케이.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N의 합. 요게 라지 AN이야. 그 다음에 BN의 합. 이게 라지 BN이야. 그죠? 근데 지금 라지 AN인데 이게 아마 바이블에 있는 실력 따지기 문제일 겁니다. 응? 이것 때 7n 플러스 2인 거야. 자, 그러면 해볼게. 이거를 또 하려고 한다면 또 애들 또 하여튼 겁나게 또 어렵게 풀어. 어떡하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뭐 정리했던 게 이런 거잖아. 그죠? 등차설의 합의 공식은 이렇게 생겨먹었다. 상수항이 없다. 기억나죠? 그래도 이게 이제 n으로 묶이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 그런 녀석이 2개가 들어가면, 그죠? 이런 형태로 생겨먹은 녀석이 2놈이 들어가 봐. 그걸 비례식 때려버리면 이 n이 약분될 거 아니야, 서로.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토대로 뭐 AN을 뭐 설정을 해주고, N 곱하기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BN도 마찬가지야. BN도 N 곱하기 어떻게 된다? 7N 플러스 2다라고
본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긴 해. 이 문제 핵심 포인트. 오케이? 근데 이렇게 물론 풀어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뭐 관계 없는데,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이제 뭐 적당한 상수가 앞에 또 있어도 뭐 괜찮죠. 똑같은 상수가 있다면 약분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뭐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긴 해.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뭐 그건 너희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선생님이 이제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 얘기. 그죠? 이게 뭐였냐면, 자, 기억납니까? S, 2n 빼기 1은 2n 빼기 1의 an이다. 기억나죠? 방금 내가 얘기했던 홀수 번째 한 가지 합은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 그죠? 등차 중앙의 연장선상에 있는 공식이었어.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는 A7 대 B7이야.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냥 하자. 자, 봐봐. 이걸 AN으로 적용하게 되면 2n-1분의 S2n-1이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A7 대 B7이야.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SN과 일반적인 AN에 대한 얘기고, 이 문제에서는 이 AN과 이건 다른 거야. 이거 일반적 AN이고, 이거는 이 문제에서 언급한 AN이고, 그죠? 그렇다면 얘는, 저것에 의하면, 자, 7 넣어봐. 7. 어떻게 돼? 13분의 A13이죠. 왜? 여기서는 AN의 합이 라지 AN이니까. 마찬가지. 13분의 B13이야. 왜? BN의 합이 라지 BN이니까. 이 얘기야, 이 얘기. 그래서 A13분의 B13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3 때려 박아, 그냥. 13 때려 박으면 끝나는 거야. 그죠? 얼마입니까? 45. 이거 때, 얼마야, 이거? 91, 93 나오나? 그죠? 3으로 약분 되나요? 15 대 31. 그치?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그죠?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실전에서는 정말 크게 우리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될 법한 내용은 아니야. 그냥, 물론, 이게 수학적 센스가 좋고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토대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사고를 넓히고, 아주 좋은 어떤 의미로서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요게 그냥, 홀수 번째면은 정가운데항이 있고, 정가운데항으로 표현을 한 거야. 라는 정도만 기억해도, 혹시 모르잖아. 그치? 다른 문제를 풀 때 정말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합의 공식의 특징. 이거는 사실, 이건 또 더 심해야 또. 더 심한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자, SN은 역시나 PN제곱 플러스 QN인데, 자, 이거랑 Y는 뭐 PX의 제곱 플러스 QX랑, 이게 무슨 관계죠? 얘는 수열의 합이고, 얘는 이차 함수죠. 똑같아. 그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뭐 32N이 있어. 요놈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2X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별거 아니야. 얘는 정역이 실수 전체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잖아. 얘는 그렇지 않죠. 얘는 n이 자연수잖아. 즉 자연수를 정우역으로 하는 함수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럼 뭐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야. 뭐 이런 등차 수열과 y는 2x 플러스 1이 있으면, 자, 2x 플러스 1이라는 그 1차 함수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그렇지 않죠. n이 1, 2, 3, 4만 대응되기 때문에, 즉 자연수만 정의역을 하기 때문에 1, 2, 3, 4를 쭉 대입해 주면은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점만 찍히는 그런 그래프, 혹은 이 함수는 일종의 그 길잡이 역할, 이쪽 방향으로 가, 그죠? 그런 길잡이 역할만 해주는 그래프고, 얘는 이제 점만 딱딱딱 찍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우리가 이 이차함수를 그리는 건 개껌이잖아, 이거. 그죠? 32. 맞죠? 위로 볼로. 보통 이게 음수가 대부분이야. 이게 양수가 되면 재미없거든. 양수가 되면 왜 재미없냐면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어쨌든 원점 지나죠? 그 다음에 32,0이 이제 x 절편이야. 그런데 얘는
1, 2, 3, 4 이렇게 이제 자연수만 정의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만 딱딱딱 찍히는 그런 함수죠. 그러면 0,0, 32 여기 얼마겠어? 16이죠? 그래서 16일 때 이 수열의 합은 최대값을 갖습니다. 보통 이런 거 토대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라는 문제가 꽤 있거든. 그죠? 그때 아이들이 대부분 어떡하냐? 이거 가지고 일반항 구한 다음에 그 일반항이 양수로 제한되는 것까지만 구해준단 말이야, 보통 아이들이.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얘 가지고 일반항 구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해야 돼? 공차가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얼마지? 1 대입하면 31이야. 여기도 30을 만들어줘야 돼. 얼마? 33이지. 그죠? 맞나? 맞죠? 그러면 얘가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항이 31. 그죠? 두 번째 항은 공차가 마이너스 2죠. 첫 번째 항은 31. 그 다음에 29. 이런 식이야. 그러다 언제가 음수가 되겠지. 그치? 맞죠? 그럼 얘가 이제 양수인 것까지 구해볼까? 뭐 양수인 것까지 구해도 괜찮고 음수인 것까지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저거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n이 이거잖아. n은 그러면은 2분의 33. 이게 얼마야? 16점 얼마를 맞아? 즉 16항까지는 양수란 얘기야. 16 넣어주면 딱 1 나오네.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뭐 3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더하면 이게 최대가 나온다는 얘기죠. 왜? 양수만 모조리 더해야 될 거 아니야. 음수가 들어가면 오히려 더 작아질 테니까. 그지? 근데 이게 뭐였죠? 이게 바로 16항이잖아. 16항. 아까 얘기했잖아. 16항. 그죠? 그래서 16항일 때 최대가 나온다. 보통 이렇게 푼단 말이야. 응? 일반항 구해서 일반항을 살핀 다음에, 그죠? 보통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게끔 출제를 해. 알겠죠? 왜 그러냐면 계속 가령 첫 번째 항도 양수고 공차도 양수면 수열이 계속 양수로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그 수열의 합도 계속 증가하니까 최대값이 없어. 그런 거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주된 문제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요점은 그겁니다.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2차 함수와 우리가 빗대어서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 함수와 빗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야.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아마 바이블에 이게 있나? 바이블인가 뭐 정석인가 모르겠네. 그리고 선생님 이 개끝에 설명이 아주 자세히 되어져 있으니까 요거 참조하세요. 근데 내가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 지금 이 강의할 때는. 왜냐하면 이걸 깊게 들어가 버리면 완벽한 심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문제만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고, 이게 이런 거구나. 그 정도만 알아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 봐봐. 이게 이딴 식이야. 자, 첫 번째 항이 50이야. 공차 D가 마이너스 4야. 봐봐. 공차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처음은 50, 그 다음에 46. 점점 감소하죠. 언젠가 음수가 되죠. 그죠? 그렇게 바뀌어야만 돼. 그죠? 그래야만 SN이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SN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어허이. 자, 이것도 거기 나와 있는 풀이를 보세요. 이게 실제 바이블에 있는 풀이야. 아까 했던, 그죠? 일반항 구해가지고, 일반항 한번 구해볼까? A는 마이너스 4N 플러스 54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뭐 양수인 것까지 구해. 그죠? 그러면 이제 N은 얼마지? 4분의 53인가? 그죠? 이게 얼마야? 13.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맞나? 13. 얼마? 그럼 14만까지. 그죠? 13 넣어볼까? 그러면은 2 나오네, 2. 그지? 이게 지금 14망이야. 14망이 2란 얘기야. 그 다음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한 게 최대값이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푼단 말이지. 그치? 그런데 어떻게 한다, 우리는? 요걸 토대로, SN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2N 제곱. 공차의 만, 그치? 첫째 항 50이야. 얼마? 플러스 52N이지? 그죠? 얘를, Y는, 플러스 52X로 봐주면, 얘는 일종의 길잡이. 이거 얼마죠? 26이죠.
그죠? 당연히 얼마다? 이때 최대값을 가진다. 물론 얘가 정수가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지금은 정수죠? 13일 때 최대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자,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 합의 공식을 토대로 이차함수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만약에 뭐 이게 실제로 고3 문제쯤 가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수가 안 나와. 그럼 얘가 뭐가 있는데 이 축박을 구했더니만 이게 가령 뭐 26.2야. 예를 들어서. 그럼 26이 가깝니? 27이 가깝니? 26이 가깝지, 그치? 그래서 26일 때가 최대값이다. 즉, 어떤 정수값에 더 가까이 있는지만 분석하면 누가 최대인지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건 이렇게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선생님 교재에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별거 없어. 이것도 바이블에 있는 문제인데 지금 보세요. 어허이 왔다. 자, S42, S20이래.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양수래. 그쵸? 그때 SN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도대체 이게 왜 나왔을까? A1이 양수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 자, 보세요. 만약에 SN이 뭐 이렇게 생겼어. 뭐 3n 제곱 뭐 플러스 뭐 어쩌고 저쩌고 n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y는 3n 제곱 플러스 네모 x 3x의 제곱하고 네모 x라고 봤을 때 이 그래프를 충분히 그릴 수가 있는데 얘가 당연히 원점 지나죠. 근데 아래를 블록한 이차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어딘가 20과 40에서 얘가 20이야. 얘가 40이야. 그럼 충분히 같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봐봐. 1 여기 있지. 또 첫 번째 항이 얘가 A1인데 A1이자 S1이죠. 그게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야. 오케이? 이런 거 하면은 얘가 지금 최소가 나오거든. 최소. 그지? 근데 그게 아니죠. 첫 번째 항 양수니까 저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겨먹은 위로 블록한 게 공차가 음수란 얘기야. 사실은 공차가 음수. 왠 줄 알아? 우리가 지금 y는 sn이 pn제곱 플러스 qn이었잖아. 얘가 공차의 반이었잖아. 근데 이걸 2차 함수로 해석해주면 얘가 2차항의 개수야. 양수면 위로 블록하고 음수면 아래로 블록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공차의 부호를 따라가는 거죠. 얘가 2분의 d니까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 양수면 아래로 블록, 음수면 위로 블록. 즉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d가 음수란 얘기고 첫 번째 항이 여기가 1이죠. 여기가 이제 A1인 거지. 그게 양수란 얘기. 위에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치? 그럼 끝났어. 여기가 지금 20이고요. 여기가 40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SN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은 무엇이냐? 당근 얼마? 30. 오케이? 그래서 답이 30이야. 정말 몰라. 물론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선생님 저도 이런 문제를 그냥 이렇게 어렵지 않게 푸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 그런 거는 좀 공부에 자세가 덜 되어 있는 거야. 뭔가 좀 더 획기적으로 빠르다라는 게 느껴지면 기꺼이 학습하셔야 돼. 실제로 선생님은 이런 문제 풀 때 절대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1초면 끝나. 마찬가지. 앞에 풀었던 10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손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나도 풀 수 있는데 나도 내 방법으로 풀 수 있어라고 해서 거기서 안주하면 절대로 실력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생님이 좀 다채롭게 이 등차 수열에 해당하는 개념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꼼꼼히 한번 학습해 보시고 최대한 많이 습득하는 거를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